자, 교재 50페이지 같이 볼 텐데요. 사실 정보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경제지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되고 출제가 된다는 측면은 되게 알아주시고, 지금 오늘 이제 수업 날짜가 2021년 8월 29일이거든요. 오늘 이제 뭐 했었냐면 한국은행에서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뭔지는 알죠. 27일 금요일. 테이퍼링이 뭐냐면 출구 전략이야. 그러니까 원래 2008 리먼 사태에 대한 수습을 10년 동안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리먼 때 터트린 게 그 시절 대한민국 한 두세 개 터졌어요. 리먼 하나만. 리먼 하나 터졌어. 대한민국 두세 개 터져서 끝나는 게 아니야. 금융회사 다 넘어가요. 원래 금융회사가 넘어가면서, 금융회사 쉽게 하면 은행이요. 돈 다루는 회사들. 경제 위기나 대공황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있었던 대공황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현재 금융체제를 만든 거는 1907년에 있었던 대공황이에요. 그때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고 JP모건이라는 사금융이 중앙은행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걔네가 만든 게 지금의 연방준비제도라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나중에 알아두시고, 나중에 따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설명 재밌게 하는데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왜 20년 전에는 안 중요했는데 왜 지금은 수능이 이렇게까지 나오냐면, 첫 번째 20년 전에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인터넷이 없어, 얘들아. 진짜 10년 전만 해도요, 인터넷을 하는 거는 상상에 가까웠어요. 네이트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빨리 이지를 했던 게 10년 전이었어. 1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논문 검색도 10년 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키스 또는 리스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학 가면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비약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게 10년 전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렇게 기술이 바뀌었고, 두 번째, 사용하는 유저들의 행동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왔어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수업 시간에 진즉 얘기해서,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고 올해 초에도 또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노동 생산성이 절대로 자본 생산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의 블라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쓰는 커뮤니티가 에타라고 있어. 에타가 5년 뒤 10년 뒤 어떨지 모르겠어. 에타는 요즘 많이 써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면 쓰는 커뮤니티가 블라인드라고 있어요. 블라인드도 그렇고, 요즘 한 MZ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너무 식상해 사실. 근데 어쨌든 20대 30대 한 초중 정도까지 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당연히 부동산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고, 문제는 삼성전자를 다녀. 우리가 연봉이 4, 5천만 돼도 상당히 잘 받는 거거든요, 신입이. 근데 삼성전자 뭐 이런 데는 PSPI라 그래가지고 뭐라 보너스를 상여금을 주는데, 야, 상여금이 1,000만, 2천만 원이 존나 큰 거잖아. 2천만 원이면 여러분 BMW 520D 한 7년 전 모델 사요, 중고차로. 근데 이제는 그 돈 받아도 감흥이 없어. 왜냐면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2년 살았던 집이 5억에서 10억 됐다니까, 강남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되게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야, 일을 뭐하러 해? 또는 이런 거야. 직장인인데 집이 없잖아. 그럼 찐따야. 나 같은 애들 찐따야. 아무리 수업 잘하고 일 잘하고 필요가 없어. 왜? 야, 2년 만에 10억 벌었어.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봐봐. 평가원 지문들을 통해서 보면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그런 원리들을 다 설명해 놨단 말이야. 잘 들어요. 학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리를 밝히는 게 학문이야. 자, 물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물리 법칙이에요. 자, 지구와 태양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 힘은 어느 정도야? 이런 것들. 뭐 F는 MA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E는 MC제곱,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물리세계에 있는 법칙들을 표현해낸 거라고요. 마찬가지야. 경제도요, 인문학도요, 사실은 특히 경제는 돈이 굴러가는 거,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요. 또 원리 원칙을 다루는 학문이란 말이야. 그럼 뭐냐, 경제의 원리 원칙을 다루는 거예요. 물론 잘 들어. 이 경제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누구는 돈을 잃을 수도 있어. 그거는 얘기했지. 모든 세상에 있는 정규분포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특이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특수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리고 얘네들이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확증 편향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어쨌든 그런 게 다 얽혀있고 이제 심지어 자산에 코인까지 추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건 자산이야. 모든 사람이 가치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산이야. 실제로 돈도 그랬어. 기억나죠? 화폐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었는지. 단순히 물물교환 수단이 아니야. 생각을 해봐. 야, 금을 어디다 쓸 거야? 뭐 먹으면 건강해지니? 근데 왜 우리는 금에다 가치를 부여하냐고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다시. 그런 전체적인 경제 지문의 흐름들을 원론서나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그 베이스로 0513 지문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된다니요. 알겠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지문을 다루는 이유는 내용 연습 때문에, 내용 정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제 구조에서도 이런 구조는 많이 다뤄질 거기 때문에 다룰 거고, 사실은 3번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3번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 이제는 이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아, 미안한데 진짜 인생 찐따되게 붕신돼. 진짜로. 진짜. 그리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야, 불과 100년 전만 돌아가봐. 한 120년 전으로 돌아가자. 야, 120년 전만 돌아가도 그때 양반 상놈이 있었어. 노비 있었다니까. 그리고 원래 신분제도는 많아봐야 10% 20%가 귀족이에요. 동양도 그래. 8, 90%는 다 평민이고 쌍놈이고 노예야. 맞아요. 그 정도가 원래 그 정도 비율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지냐? 아니라니까 정말로. 미안한 얘기인데요. 노예 노비처럼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찔리면 본인이 노예 노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겠지. 나 욕할 필요 없어요. 아, 욕해도 돼. 나 욕해서 당신의 마음이 편해진다. 얼마든 욕해도 돼. 달라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믿는 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믿어야 돼. 사실을 들여다봐야 돼. 자, 서설이 길었는데 이 지문은 그런 배경에서 들여다봐야 맛깔나는 지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지문 첫 포인트에서 첫 단락에서 주제 세팅을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쓰고 가요. 수학 공식 쓰듯이. 날마다. 야, 이런 게 어그로야. 야, 니네 맨날마다 듣지? 라고 이제 어그로 끄는 거야. 주제 어그로 끄는 거야. 주제 세팅을 위한 어그로예요. 날마다 세모치시고. 언론에서는 세모. 요즘 유튜브에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야, 씨발. 야, 15년 전에도 주식 부동산이다, 야. 지금도 똑같다니까. 야, 2006학년도면 여러분 2005년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글이 뭐야? 말하기 전. 걸음마 뗐을까 모르겠다. 그 시절부터 주식 부동산이야. 자, 보세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시장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얘기하지만, 봐봐. 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져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자, 정확하진 않겠지만 투자 심리에다가 C 가로 열고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다 E 가로 열고요. C0 살펴. 그러니까 투자 심리 때문에 주식 부동산이 움직일 거 아니야. 물론 주식 부동산이 투자 심리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 네, 정작 경제학에서 세모 심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P. 이게 문제인 거지. 왜? 실질적으로 심리가 분명히 중요한 원인임에도 그걸 무시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하면서 야, 그러면 안 돼라고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 생각보다 학문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안한데 70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일제가 끝나고서야 우리나라는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이 됐고 근대 국가로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더군다나 전쟁 때문에 이제 다 중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북한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중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고 우리는 전쟁이 중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한번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조선 왕조가 아직도 있었을 수도 있어. 왕족이 있을 수도 있어. 양반 귀족감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서양은요, 이게 수백 년 된 거야. 수백 년 된 거라고, 정말. 자, 그럼 뭐냐? 서양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배우면 돼요. 자, 그 시절에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얘네는 뭐 생각을 했냐?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정량할 수 있는 단서들로만 측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당연히 사고가 터지지. 왜? 사람이, 알죠?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죠? 파충류 같은 본능적 뇌도 있고, 포유류 같은 감정의 뇌도 있고, 인간만의 특징인 이성적 뇌도 있다고 그랬어. 이성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성만. 그렇게 아니고, 이성만. 왜? 근대 합리론은 얘가 이끌었거든. 근대 시대는 얘가 이끌었거든. 그래서 심리를 강조하는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이때 2006학년도야. 2008에 뭐 하셨다고요? 리먼. 대한민국 두 개가 지도에서 지어질 수 있었던 거야. 문제는 리먼 하나 터지면 대한민국 두 개인데 리먼 하나 터졌어요. 10개 날아가라. 대한민국 20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천정국도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리먼 터지고 수습을 10년 동안 했어요. 왜? 전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양적 완화 또는 금리 낮추는 거, 초저금리 시대를 이제 종결하려고 2018년에 아니라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가 19년에 온 거야. 좆됐네, 더 풀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왜? 5억짜리가 15억 가면 위험한 거지. 아마 이거는 내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내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신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선진국 중에 한국이 최초로 했다. 원래 브라질이 1등이었고 우리나라가 2등으로 했는데 브라질은 선진국이 아닌 거고 대한민국 선진국 중에 제일 1등으로 테이퍼링 시작을 했다. 이제 테이퍼링 시작이에요. 아마 자산 가격이 잡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나마. 그리고 심리는요 미리미리 움직여요. 왜?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온다는 얘기를 올해 초부터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쪽 조그마 가지고는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야. 왜냐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미 투자 심리에 의해서 테이퍼링이 올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 이미 잡힌 상태거든. 근데 얼마 정도 테이퍼링을 가져올 거냐, 아주 빡세게 금리를 가져가면서 좀 안정을 많이 시킬 거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반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돈잔치는 끝났다. 이제 코인 여러분 혹시라도 묻어놨으면 빨리 그거 눈치 봐가지고 빼세요. 일단 대세 하락장입니다. 자, 보시다 지금. 자, 그래서 심리 안 가르쳐줘. 이 때문에 세모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 야, 심리학자한테 왜 노벨 경제학상을 줘? 억울로 끈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음표 Q. 야, 자, 봐봐. 1달러기에서 문제 제기했죠. 야, 경제에서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 얘기 안 하지? 야, 그리고 심리학 때 노벨 경제학상 줬지? 궁금하지 않냐? 이러면서 억울로 끈 거야. 아, 15년 전 억울로가 이 정도 느낌. 자, 2달러 까볼게요. 물론 세모. 1930년 세계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자유강의 및 철학의 수준화할 때 케인즈 경제학 이러한 심리학 측면에 대한 성찰을 금가고 있으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 심리학 측면에다 C. 자, 근데 봐봐. 이제 벌써 이름 2명 나왔어. 이건 구분해야 돼. 그래서 케인즈에다 K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카네만의 카 크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심리에서 케인즈, 심리에서 카네만. 오케이. 자, 그러나 케인즈는 인간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에다가 P. 우리 의사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C1.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 C2.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불확실해. 확률적으로도 힘들어. 그냥 힘들어 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무엇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C3. 인간 행동이 경제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의 좌우되기 때로는 직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직관, 때로는 충동에다가 2라고 적어주세요. 2원 직관, 2투 충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단락의 주제는 결국 케인즈의 이론이에요. 케인즈는 어떻게 생각했다? 1번, 우리 미래는 불확실해. 2번, 미래는 확률적으로 판단이 힘들어. 3번, 그게 인간이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한다? 그냥 직관적으로, 논리 없이 가기도 하고, 또 충동적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E3. 그러니까 일부지만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합리적이기보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강조한 건 뒤쪽이긴 해. 직관, 충동. 자, 그래갖고 기억이 들어왔어요. 뭔가 문제를 만들었겠죠. 넘어가.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를 사이에서 인간 심리 중요 상정은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옆에다 장점의 지언정 세모. 합리성을 전제는 경제에서의 접근 방법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한계라고 쓰시고, 이제 그러면 아마도 카네만은 그 한계를 극복한 형태로 쓰였겠죠. 그러니까 1달러에서 끌었던 어그로 Q와 P에 대해서 3달러에서 SA로 올 거라고. 3달러 초반에다가 AS라고 쓰시고 1달러 초반에 PQ에서 여기로 화살표 연결해 주시면 이제 카네만의 생각이 나올 건데, 2달러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옆에다 씁시다. 케인즈. C1. 미래 불확실. C2. 확률 불확실. C3. 선택. E1 직관. E2 충동. E3 합리.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자, 이게 베이스로 여러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야. 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미래 불확실하잖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확률적으로 불확실하잖아. 근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놔버려요, 인생을. 던져버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해보기도 하고 때때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하고 계속. 그런데 세모 3달러 초반부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 이 바로 15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야. 자, 이거는 다른 색깔 양면펜으로 좀 밑줄 한번 쳐놓을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봐봐, 확률에 생각해보죠. 확률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저도 좀 창피하기도 한 3년 전부터야. 왜냐면 한 3년, 5년 전 제가 수능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정답의 근거를 100% 찾아서 선지 OS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창피하게도. 근데 2017, 18 평가원 치러지면서 내가 바꾸지 않으면 이건 난 간사 새끼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실 정확하게 2014, 15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2017 그때가 결정기였어요. 사실 그때 제가 국어 강의를 좀 내려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제가 진짜 폐가 수련 같은 걸 하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확률. 계속 볼게요. 확률인지 심리학자들은 경제학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자, 중요한 건 어떤 원리로 바꿨느냐예요. 그들은 세모,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 주관적 추론에다 C. 예를 들어 세모, A가 B에 속할 확률. 자, A가 B에 속할 확률, 부분지 포함관계를 B 쪽에다 벌려놓읍시다. A 쪽에 벌려놓읍시다.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세모. 자, 밑줄. 실제 확률 보다 세모.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 밑줄.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거를 녹색으로 가로 열고 인과관계라고 쓸게요. 논리라고 쓸게요. 닮았는지 가로 열고요. 확증 편향 또는 논리 X라고 쓸게요. 이런 거 닮았으면 둘이 더 비슷하겠지? 그러면 더 옳겠는데 뭐 일단 이상한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볼게요.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다. 자, C. 구체적인 예시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C. 쉬울수록 쓰면 발생률이 더 크다. E. 위로 살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쉬울수록 확률을 왜곡해서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죄송하지만 멍청하잖아요. 인생 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야, 이게. 멍청해. 생각이 짧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실제 확률을 찾아내기보다는 뭔가 연산이 잘 될수록 그게 맞겠지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곡되니까 잘못된 판단, 확률적으로 작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한 세모,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수정 결과는 처음 평가, 결국에는 뭐야? 확진까지 아니야. 처음에 그냥 결정난 대로 가는 거야. 막 남자들 예를 들면 첫인상 테스트 해가지고 3초 만에 뭐 사랑에 빠진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해. 자, 다시. 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세모 C라고 쓰세요. 평가를 조정하지만 E 지만 세모. 결국 뭐야? 처음의 평가에다가 결과 E 별표. 자, 이러한 세모 주관적 추론은 편견 인지 방식이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심각한 오류에다 P, 체계적인 편향에나 P. 결국 정리하면 이거야. 카네만의 이론이란 말이야. 3단락 주제 옆에다 씁시다. 카네만 이론은 뭐야? C 땡땡 주관적 추론. 좋아. 주관적 추론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1 동그라미 1 실제 확률보다 닮음의 영향을 받고요. 동그라미 2 뭐라고? 처음 평가 쪽으로 간다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A 단락 볼게요. 이러한 세모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이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 비판, P. 그 가운데 하나 세모 정보가치 높아지고 있죠. 이득에 관한 의사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결정 사이의 비일관성 형광펜 밑줄. 이게 주제일 것 같다. 이들은 세모 치시고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세모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하지만, 자, 밑줄 칠게요. 손실을 보는 경우에 위험을 선호한다. 밑줄 칠게요. 비일관성 이 내용이야. 옆에다 써. 원리의 적용. 보나마나 A라고 묶은 걸 보면은 이거 갖다가 원리에 적용하는 문제 나오겠죠. 이러한 세모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해도 불확실한 합리적인 행동과 가장 현실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세모 밑줄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서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크게 보인다 밑줄. 결국 A 핵심 원리는 이 얘기거든. 자, 내가 여기서 설명 없이 밑줄만 친 이유가 있어. 여러분이 가치를 판단했으면 여기 밑줄이 들어가요. 이해를 못했을 때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 밑줄을 쳐놨으면 A 관련된 문제를 풀거나 주제 관련된 문제를 털어낼 때 다시 주목해서 집중할 수가 있고 하나 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시간이 충분하네. 근데 나 여기서 되게 이게 주제고 핵심 원리 같은데 처리를 못했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글 전체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글의 주제는 누구야? 카네만의 생각이잖아. 카네만의 생각은 지금 원리가 어디 압축돼 있어? 여기야. 근데 여기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처리하는 기회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한 번 읽을 때고. 두 번째는 뭐냐? 전체 구조를 판단했을 때 정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됐을 때. 세 번째는 문제 풀 때요. 이해됐어요? 세 번 정도 다시 처음 읽을 때 혹은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세 번째는 문제 풀기. 이렇게 세 번 정도 기회가 있어. 얘는 사실 처리하긴 했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한번 처리해보는 걸로 하고. 자, 지문 갈 건데, 구조도 지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필기 다 된 거, 칠판 보세요. 일단 일단락이 쓸데없는 정보 되게 많아요. 어그로야. 어그로 쓸데없이 끌리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뭐 심리학자네, 뭐 노벨 경제학자, 주식이네, 부동산이 그냥 어그로 끄는 거라고. 스킵이야, 그냥. 중요한 건 뭐야? 카네만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잡아줄게. 근데 카네만 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케인즈 이론. 자, 케인즈 이론은 뭐냐면, 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판단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률도 불확실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충격적으로 던져버리든 직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든지 때때로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더라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심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글의 주제인 카네만 이론이 왔죠. 그러면 보세요. 구조를 가중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면 글의 주제 카네만 이론, 케인즈 이론, 카네만 이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가중치를 더 보면 당연히 주제는 카네만 이론이니까 제가 주황색으로 박스 쳐드리는 이 주관적 추론이라는 원리가 가장 가치 높은 정보라는 판단을 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얘가 차상위 정보지만 전체 흐름 봤을 때는 최상위 정보로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케인즈 이론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차상위 정보지만 주제에서는 좀 더 먼 놈이기 때문에 차차상위 정보로 떨어지는 거고,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드린 쓸데없는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최하위 정보, 여기 어그로 끌리는 거는 일단 가치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그 친구는 3등급 이하예요. 그래서 1, 2등급 나오던데요. 아, 오케이. 잘하고 계시고요. 자, 2단락 넘어갔고 3단락 이어서 4단락 보면은 그 카네만 이론 주관적 추론을 좀 더 현상적으로 보는 게 A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랬어? 야, 너 100억 잃을래? 100억 얻을래? 뭔 소리지? 자, 사람들은 이득을 얻을 거냐 손실을 얻을 거냐의 상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위험을 기피하려고 하고 손실이 있을 때는 위험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거야. 결과만 놓고 보면요, 한 놈은 위험 기피고 한 놈은 위험 선호니까 뭔가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봐봐. 위험을 선호한 사람이 어디 위험을 선호하면 되나? 안 되잖아. 예를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에 혹은 어떤 사람을 놓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못생겼다 호불호가 있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위험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 위험을 기피하는지 보니까 이득이 있으면은 위험을 회피하더래. 손실이 있으면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더래.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위험을 싫어하면 다 싫어야지. 왜 이득이 있으면 위험을 기피하고 왜 손실이 있으면 이득을 선호하고? 뭔 소리지 이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위험을 판단하니까. 어차피 봐봐, 이득이냐 손실이냐에 따라서 위험을 기피하기도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위험이 아니야. 뭐야? 손실인 거야. 사람들이 더 기피하고 싶은 건 뭐야? 오히려 더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야. 이득, 손실, 위험.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야? 손실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 위험도 감수할 정도로 손실이 싫은 거야.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A 파트는요, 뭔가 정보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핵심 키워드 3개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자, 3개의 관계는요, 잘 들어. 3개 정보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죠. 32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선후관계 뒤집힐 수도 있죠. 3가지 다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경우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경우수를 다 따질 필요는 없어. 근데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일단은 현상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을 기피하거나 위험을 선호하는 뭔가 되게 비일관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 이런 비일관성이 나타나니? 아니 왜 이득이 있을 때는 위험을 기피하려고 하고 왜 손실이 있을 때 위험을 선호하려고 하는 거지? 아, 사람들은 위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손실이 싫어하는 거는 거야. 봐봐, 위험이라는 거는 이게 아마 번역하는 과정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이라는 거는 확률인 것 같아요. 위험이라는 건 100% 사고 터진다가 아니라 사고 터질 확률이 있다는 것 같고, 손실은 좀 더 확률적으로 높든지 뭐 확률이 100%든지 아니면 뭔가 없고 잃을 뭐 리스크, 확률 개념이 아니라 뭔가 말 그대로 나한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든지. 근데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 이렇게 읽어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손실 상황이 싫대.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100만원 벌레보다 더 중요한 건 100만원 잃을 내가 훨씬 싫다는 거야. 좀 더 좁혀볼까요? 너 100만원 벌레 10만원 잃을 내, 10만원 잃을 내가 더 싫다는 거야. 자, 버튼이 두 가지가 있어. 버튼이 두 가지가 있어. 한 버튼은 플러스 100만원이고요. 내 통장에. 한 버튼은 마이너스 10만원이야. 그럼 누를래 말래 그랬을 때 잘 안 누를 거라는 거죠. 왜? 마이너스 10만원이 가능성이 생기니까. 눈에 이해돼? 그러니까 손실의 가능성이 생겨버리잖아. 봐봐. 5대5야. 이득도 5고 손실도 5야. 오히려 기대값 생각하면은 10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준다고, 10만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100만원을 얻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값으로는 버튼을 누른다를 선택해서 2분의 1 확률로 100만원을 가져가든지 2분의 1 확률로 10만원을 잃든지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냥 안 해. 왜? 이럴 수도 있잖아. 즉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이따 문제표를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질문은 별 내용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구조 털어버린 거야 나중에. 왜? 이 얘기가 진짜 내가 칠판에다 적어드린 이 내용이요. 그러면 단어가 진짜 많아봐야 카네만, 케인즈 이걸 뭐 단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하다, 확률이 불확실하다, 그다음 선택해야 된다, 충돌 직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 케인즈 이론이요 2단락 내용이 끼키야 6단어로 끝이야. 카네만 이론이요 끼키야 5단어로 끝이야. 4단락이요 3단어로 끝이야. 토탈 해봐 20단어도 안 되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거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 이거 뽑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걸 읽으면 이게 남니? 그러니까 구조도 못 그리겠잖아. 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고1, 2들 내신 봐주다 보니까 독서교과서 내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소교를 봤더니 독서교과서 학습활동의 구조도 그리는 거 존나 많더만. 그러니까 구조들을 안 그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아니 야 수학에서 학습활동이 뭐야? 문제 푸는 거잖아. 국어에서 학습활동이 뭐야? 구조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수학도 풀이과정 쓰고 그러면 답 나오는 거, 국어도 구조 그리면 답 나오는 거를 왜 모를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상한 생각 좀 하고 살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나왔다시피 처음 온 정보를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 추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 내용을 하나 빼먹었네요. 써봅시다. 우린 어떤 생각을 한다? 처음 판단을 더 선호한다. 나중에 뭐가 오더라도. 그 정도 정보가 3, 4달러기 추가됐으면 됐겠고, 다시 자, 이 정도 정리해놓고 이제 답으로 가볼게요. 주제로 가볼게요. 주제 구조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172 기출문제 풀 때보다는 훨씬 더 느슨하게 주제 구조를 잡았어. 이유는 훨씬 쉬워요. 얘가 반대로 171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주제 구조를 굉장히 기민하게 빡세게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피봐요. 그래서 평소에 그 연습을 한 거고, 오늘은 좀 느슨하게 잡아도 풀리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훨씬 더 빡세게 잡는 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야. 36번 위에다가 주제 구조라고 씁시다. 주제 구조 가치까지 써주세요. 내용일치라기보다는 주제 구조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1번. 카네만의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했다. 처음으로? 봐봐. 이런 게 구조라니까. 누가 처음이었어? 아마도 그에 따르면 케인즈. 일치가 아니야. 전개 방식이죠. 자, 먼저 카네만 던져놓고, 야, 근데 옛날에 누가 있었단다? 라고, 그래, 전개 방식을 끌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야 X, 구조, 가로 열고 전개 방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답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용 일치로 풀면은 처리할 정보가 되게 많아. 처음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존나 해야 돼. 근데 그래 흐름을 알고 구조를 잡고 있으면은, 잠깐만, 케인즈 먼저, 그 다음 카네만 아니야? 그 문제 해결한 거니까? 라고 전개 방식이 보인다는 거죠. 2번 선지. 케인즈는 심리학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 나는 이거 얼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한 60%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건데, 다만 이제 꺼림칙한 부분은 뭐냐면, 이건 되게 어떤 성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글의 주제가 카네만이면 카네만의 성과에 초점을 둘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변화시켰다. 있긴 한 것 같아. 지금 봐. 내가 60%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옆에다 써요. 내용일치. 내용일치로 가버리면 맞는 것 같은 데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용일치가. 얼핏 보면 맞아 보여. 왜?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 쓰인 단어만 결국 한 200단어 돼요. 200단어 어떻게 다 처리할 거야. 왔다 갔다 시간 많아요. 여러분 혼자 빨간색 펜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요, 글 전체 구조예요. 주제예요. 그럼 봐봐. 밑줄. 경작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거는 주제 땡땡 성과야. 그 성과는 당연히 누구 쪽이겠어? 카네만 쪽이겠지. 아마 저는 이런 측면 때문에 얘가 60%보다는 이거 좀 오답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겠는데 라고 판단하고 얘 일단 제끼고 정답 볼 거예요. 3번 선지. 확률인지 심리학. 이거 주제잖아. 저 주제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가 주관적 추론이라는 거잖아.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구조를 뒤집어 놓잖아. 내용은 있어. 근데 구조를 묘하게 뒤집어 놓잖아, 지금. 주관적 추론의 원리가 뭐야?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편향하거나 오류적인 사고를 한다. 그게 주관적 추론의 내용이잖아. 이해됐어? 얘 틀린 건 뭐야? 빨간색으로 크게 적을 건데 주관적 추론의 의가 틀렸어요. 근데 옆에다 써. 일치보다는 구조 관계 처리 해야 보인다는 거야. 주관적 추론이 이거야. 등모야. 등모. 수식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3번 틀린 거 보였을 거고 1번도 틀려. 4번 선지. 확률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주제라고 쓸게요. 경제학 접근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잠깐만. 내가 얘기했지. 이게 그냥 그대로 주제잖아. 봐봐. 내가 아까 2번 선지 뭐라 그랬어? 형광펜 밑줄 잡아. 성과. 여기도 뭐야? 성과. 그러네. 그래 주제가 뭐야? 경제학에 있어서의 심리학 성과. 또는 경제학에 있어서의 확률인지 심리학의 성과. 이 글의 주제예요. 맞지? 특히 봐봐. 내가 사실 결론 단락을 의도적으로 약간 스킵을 싹 해버렸어. 결론 단락 다시 파란색 펜 들고 와볼게요. 이러한 연구는 세모 쳐보세요. 합리성에 C 대한 일정한 가정이 기초하여 세모. 사양성을 다룬 경제학으로 하여금 봐봐. 경제학으로 세모. 그러니까 경제학은 합리성이 기본이었던 거야. 인간 행동이나 가정이나 결과 이. 그러니까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어요. 인간의 행동을. 그런데 그것보다는 세모. 그에 대한 세모. 관찰에서 출발할 거야. 관찰에서 C. 과연 심리학의 경제를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바꿔놓을지. 얼마나에다 결과 E. 어떻게에다 결과 E. E2. 다시. 얼마나 E1. 어떻게 E2.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야, 심리학이 경제학할 때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약간 초점이야. 그러면 당연히 글의 주제 생각하면 36분에 4번으로 가야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치로 풀잖아요. 혼란스러워. 그리고 단어 잘못 찾다가 일치로 풀다가 구조가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나 구조가 순간적으로 안 보였거나 이러면은 답이 없으니까 멘탈 터져가지고 또 왔다 갔다 시간 쓰다 보면 또 시간이 부족하면 멘탈 터지고 악순환이요. 근데 주제를 빡세게 집중하고 가버리면 그렇지. 그래 주제는 카네만이야. 심리학자야. 근데 얘는 경제학 영향을 줬네. 이런 영향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사고 같은 게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37번.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봐.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원래는 영어에서 왔어요. 알겠어. 영미권의 유형이에요. 사실 영미권 유형. 그럼 영미권 유형 중에 이 빈칸 추론은 뭐냐? 내신하고 달라. 이 빈칸은 그냥 주제에다 빈칸 뚫어 놓는 거야.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데다 빈칸 뚫어 놓는 거야. 그래서 37번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놓으세요. 원래 영어 영역 문제 유형 주제 추론 문제 가로 열고 정보 가치 가장 높은 정보 가치 가장 높은 놈을 빈칸 뚫어 놓는 게 원래 빈칸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어요. 이거 출제 매뉴얼 보면 있어. 내가 내피셜 하는 거 아니야. 저 전부 다 최대한 전부 다 평가원 레퍼런스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출제 매뉴얼 외국어 영역 치면 나와 그냥. 자, 문맥상 기억.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갑자기 뭔 쌉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으로 와봐요. 자, 봐봐. 이거 누구 얘기야 지금?
케인즈 얘기거든. 자, 케인즈 얘기가 뭐였냐? 아까 우리가 케인즈 얘기 정리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해, 확률도 불확실해. 근데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직관이기도 하고 충동이기도 하고 때때로 합리기도 해. 그걸 바꿔 얘기하면 한마디로 기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봐봐, 공학이라면 인간의 충동이나 직관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아, 봐봐, 공학이란 게 뭐야? 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거잖아. 근데 과학기술적인 거면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 정리하면 직관이고 충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 공학, 녹색으로 뺄게요. 공학 빼가지고 논리, 합리. 2번,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직관의 중요성을 낮춘 의도잖아. 옆에다 써. 직관, 중요성. 얘는 직관의 중요성을 지금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3번, 시장 얘기는 왜 나왔냐? 이런 게 이런 거야. 배경치로 쓰세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뭐야? 전형적인 큰 손. 큰 손. 아, 큰 정부, 큰 손에 큰 정부. 그거잖아. 정부 개입을 해라. 이거잖아. 옆에다가 정부 개입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대공황을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학파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은 거지. 이 지문이 그런 지문이 아닌데 이걸 그렇게 입고 있는 것도 되게 바보 미련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배경식을 가져오라고 해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문 내용과 관련된 걸 엮으라 그랬지. 4번 선지. 이자율보다 동물적 본능? 뭔 소리지 싶은데 잘 봐봐. 이자율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거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동물적 본능, 직관과 충동 나왔네. 이자율 밑에다가 쓰세요. 합리. 동물적 본능은 충동, 직관. 야, 결국 보세요. 정답 4번 어떻게 세팅해놨어? 밑에다 빨간색으로 써. 문항 설계. 패러프레이즈. 뭐예요? 이게 영어 지문에서 온 유형이다 보니까 영어 그대로, 영어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즈. 바꿔 쓰는 거잖아. 바꿔 썼어. 어떻게?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미래는 불확실해. 두 번째 이유. 미래는 확률적으로 알 수가 없어. 세 번째는 근데 인간은 선택을 강요받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충동적이고 직관적이다. 그러면 이자율, 합리적인 이유. 이자율 높은데 투자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동물적 능력. 충동과 직관에 더 의존을 하더라.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에서 끌고 온 내용, 주제, 구조, 패러프레이즈까지 끌고 온 전형적인 빈칸 추론 유형이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런 걸 연습해 놓으면은 요즘은 이런 유형은 안 나와 잘. 아니 안 나와. 한 5년 나온 적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배웠던 방법들을 신형으로 연습해 보는 듯한 느낌. 오히려 옛날 문제지만. 그리고 내신조차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은근히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능이고 내신이고 할 거 없이.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내신 문제가 별로 안 중요했던 건 10년 전이야. 왜? 그때는 내신으로 대학을 안 가던 시절이니까. 10년 전부터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되게 신경 안 써서 쓰는 학교가 없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국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혼자서 다 쓰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되겠어? 결국 기출 문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런 유형을 참고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이런 사고 패턴을 녹여내. 그리고 그게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농도가 짙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학생들 내신을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어떻게 학교 선생님의 생각을 내가 다행이었는데 보다 보니 그냥 수능 사고에 되게 근접해 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히 주요 학교일수록. 특히 학생들이 되게 막 빡세게 내신 관리하는 학생들. 학교일수록. 자, 보셨고 38번. 니은의 구체적인 사례. 자, 니은이 뭐였냐면요. 실제 확률이 왜곡된다. 뭐 때문에?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떠올리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1번 선지 보세요. 봐봐. 인과관계를, 자, 구조를 잡아.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5번 열려 나왔을 때 C.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다 E. 야, 지금 앞면하고 뒷면은 뭔가 닮은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오류는 오류야. 이거 확률 공부하는 애들은 알지? 이거 어떤 오류니? 이거 독립시행이잖아, 사실은. 종속시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속시행일 때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확률은 일정해요. 일어날 때마다. 즉,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근데 예를 들면 통계적 확률을 생각하면 이렇게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복잡해지니까 다시. 지문 내용으로 보면은 닮았냐?
이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안면님은 닮은 게 아니잖아. 옆에다 써. 닮은 X. 더 자주 언급 유라사이표 C. 더 크다고 생각한다. 결과 E. 맞죠? 닮았다. 노출이 많이 됐다. 거기 어그로 끌렸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옆에다 써. 노출 유라사이표.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그로가 끌려. 그런가? 이런 거 이제 좁히고 발제도 하라는 거야. 불확실할 때는. 자, 넘어가서 39분 볼게요. 피실험자들한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률이 20%. 자, 봐봐. 이거 이대로 놓고 풀기보다는 옆에다 표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다가 여러분 지금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표 그려봐. 자, 이 문제 좀 설명을 하면서 갈 건데, 일단 보기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피실험자들이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 한 번도 못 얻을 확률이 20%인 경우, 봐봐, 이것도 조건 확률이야. 80% 20% 나눠야지. 80%일 때는 4,000, 20%일 때는 0%. 맞죠? 조건 확률은 중2 때 외웠다. 표 그리는 걸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3,000달러 100% 확률이야. 그러면 고1 때, 잼민이 때 배웠었던 확률 계산할 줄 알아. 그럼 기대값 구할 줄 알거든? 그러면 4,000 곱하기 0.8 플러스 0 곱하기 0.2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 A 상황에서의 기대값은 3,200달러를 버는 거야. B는 100% 확률로 3,000달러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3,000달러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3,200달러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더라?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뭐라고? 확실하게 1,000달러야. 그 보기 옆에다가 확실하게 1,000달러, 확실하게 3,000달러 옆에다가 현상이라고 적으세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쌤, 위험 깊이에다가 현상이라고 적어. 즉 위험 깊이 현상이 나타났잖아. 다음으로 세모치고 4,000달러 잃을 확률이 80%, 한 푼도 잃지 않을 확률이 20%, 100% 확률로 3,000달러.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손실의 기대값이 더 큰 위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 이해 안 된다 손? 괜찮아. 자, 다시 한번 표를 그려보면은 아래쪽 거를 C 케이스, D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C 케이스, D 케이스는 둘 다 손실인 경우인데, C 케이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4,000이 80% 확률이야. 그리고 빵원일 확률이 20% 확률이야. 반대로 마이너스 3,000이 100% 확률이야. 그러면 당연히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3,200이야. C 케이스는 마이너스 4,000 곱하기 80%니까. D 케이스는요 100%로 마이너스 3,000이니까 3,000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3,000을 선택을 해야 돼. 맞죠? 마이너스 3,200보다 마이너스 3,000이 더 손실이 덜 난 거잖아. 100%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기대값이 더 큰 쪽을 선택을 하더라. 됐어? 손실의 기대값이 더 큰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3,200을 선택을 하더라. 희한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득이 날 때는 차라리 3,000을 벌겠다고 하고 있고, 손실이 날 때는 차라리 더 잃겠다고 하고 있잖아. 왜 그러냐는 거죠. 설명도 했잖아. 지문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A 달러 비일관성 내용인 것 같거든. 이유가 뭐야? 사람들 결국에는 이득보다 손실을 더 회피한다. 맞죠? 위험보다 손실을 더 회피한다. 지금 무슨 얘기야? 손실이 싫은 거야.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 봐. 그러네. 봐봐. 지금 사람들은 4,000이라도 잃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20% 확률밖에 안 되지만 빵원을 아예 안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100% 3,000은 무조건 3,000이 잃어야 돼. 그런데 기대값 3,200짜리 선택을 하면은 그래도 20% 확률로 안 잃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비이성적이지만. 그러면 정답 봅시다. 1번 선지. 경제학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 보는 것 같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잠깐 봐봐.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비합리적이라고 본 게 아니라 이걸 원리를 밝혀놓은 거 아니야 지금? 맞죠? 1번 선지 옆에다 써. 주제 원리, 주제 이해라고 써. 가로 열고 선택의 원리 밝힘.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더라, 선호하더라, 손실을 선호 회피하더라. 즉 무슨 얘기야?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회피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결론 단락에서. 밑에 두 번째 단락에서. 4번 선지. 현관폐 밑줄. 일관되지 않는다. 비일관성이다. 맞죠? 이게 주제죠. 3번 선지. 경작자 합리성 입에될지라도 현관폐 밑줄. 나름의 기준. 현관폐 밑줄 치시고 밑에다가 써. 심리학. 플러스 손실회피. 그래. 그러니까 수학 통계적으로 보면은 비합리적이지만 손실회피라는 가중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 4번 선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액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 5번 선지. 경작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결과값이 기대값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4, 5번이요. 여러분이 확실성을 가져가겠다고 보면 되게 빡셀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1번, 4번, 5번은 100% 판정이 안 된 상태라면 시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좁히고 발췌독을 하면서 좀 더 문항 설계가 어땠는지 의도가 뭔지에 초점을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은 A단락 내용이잖아요. 그럼 A단락 내용으로 가서 다시 한번 주제 구조를 좀 빡세게 한번 잡아보죠. 그럼 보세요. A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이득에 대한 의사결정, 손실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는데 그게 비일관적이라는 거야. 자, 봅시다. 네 번째 줄. 이득이 생기는 경우 플러스라고 쓸게. 위험을 기피한다. 밑줄. 손실을 마이너스 보는 경우 위험을 선호한다. 밑줄. 비일관적이죠. 한 놈은 위험 선호, 한 놈은 위험 기피니까. 이런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긴 해도 불확실한 합리적인 행동이나 핵심자, 즉 위험에 대한 태도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P.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손실은 언제도 이득보다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 봐봐. 이게 모순된다는 거야? 아니면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심리학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는 건요. 왜 그런지 원리를 밝히는 거라고. 랜덤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본 거야? 봐봐. 실질적으로 누굴 비판했어? 기존 견해들을 비판한 거야. 즉 A의 두 번째 줄 비판했어. 기존의 인식을 비판했어. 기존 인식 세모. 기존 인식이 누구예요? 기존 인식이 누구야? 이달락이지. 이달락 케인즈로 거꾸로 하세요. 케인즈를 비판한 거야. 케인즈는 어떻게 본 거야? 미래가 불확실하고 확률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직관적이고 충동적이더라. 37번 문제를 보면 뭐 어떻다? 동물적 본능으로 선택을 해버리더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거야? 너희는 그게 모순된다, 동물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름대로 심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뭐다? 가중치를 둔다. 어디에? 손실에. 이해됐어요? 단순히 수학적 확률 계산에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실에는 가중치를 둔다. 그러니까 손실 상황을 더 회피한다. 그래서 보기에 C케이스, D케이스를 보면은 보세요. 한 놈은 100%로 손실이잖아. 근데 C케이스는 20% 확률로 손실이 없을 수도 있잖아. 즉 손실을 기피하기 때문에 손실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C케이스 0의 상황이 훨씬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확률적으로는 더 손실이네도 사람들은 C케이스를 선택한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경제학적으로 보면 중심 같아 보여. 케인즈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그런 심리적인 단서들을 무시했다. 그게 결론단락 요약정리하는 단락이 있었던 거잖아. 그럼 봐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결국에는? 경제학에서 관가하고 있는 부분을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줬다잖아. 그거네. 1번 선지. 경제학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옆에다 쓰세요. 박스 2. 기존 경제학 vs 박스 3, 박스 4, 박스 5. 주제 기존 경제학 비판 플러스 심리학적 대안. 그게 글의 주제 구조라고 생각하면 정답 이런 세팅이 보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치로 풀어도 이건 힘들어. 왜? 일치로 풀라고 낸 게 아니니까. 수학적 원리라고? 야,
지금 경제학자들은 수학적 원리, 통계적 원리로 풀었잖아. 판단을 했잖아. 근데 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냐? 기저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뭔데? 손실에 가중치를 둔다. 손실을 더 회피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익일 때는 당연히 이익과 손실일 때는 다른 판단이 있는데, 특히 어떤 경우? 디케이스. 즉 손실이 100%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손실이 빵원 나는 경우, 손실이 없는 경우를 더 선호해버리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확률적으로는 마이너스 3200인데도 오케이? 손실 회피 때문에 오히려 3200이라는 위험을 떠안으려고 하더라. 이런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문제를 설계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설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항을 세팅하고 세팅했는지를 자꾸 대화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린 뭐 하고 있다고?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야. 우리 눈과 우리 관점으로만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제구조 잡는 거예요. 페어프레즈 해보는 거고.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이 지문을 주제구조를 잡아봐. 1번이잖아. 이달라, 케인즈 같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했어. 좀 뭔가 판단하다 말았어. 3, 4달러 와서 그걸 비판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내놨어. 정리한 거야.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확률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충동적이고 동물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할 수도 있네? 케인즈야. 기존의 경제학자들이야. 그래서 카네만이 뭐래? 아니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손실 쪽에 좀 더 가중치가 가. 이득이나 위험보다는 손실이 확실한 상황에 좀 더 가중치를 둬. 그러니까 D케이스 손실이 100%야. 회피하는 거야. C케이스 손실이 20% 안 날 수도 있어. 즉 손실이 80%밖에 안 나. 오케이? 오히려 이걸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수학 확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는데도 이걸 선호해버리는 이유는 수학적 계산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손실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이야. 그러면 당연히 경제학의 한계, 심리적인 관점으로 좀 더 설명해주는 측면인 1번 선지 같은 주제구조 끌어오 봤을 때 정답 선지가 보이는 거죠. 이해됐어? 당연히 2, 3번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또 그렇겠죠. 선생님 사업 판단해서 1번 오고 싶은데요. 1번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그게 우선인 거야. 그 노력을요, 그 여러분의 집중력을 사업원에 어그로 끌려버리면은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걸 못 얻어가거나 캐파가 터지기 때문에 1번 선지에 집중하는 힘을 집중을 못 시킨다고. 1번이 정답인 이유로 확실하게 납득을 하고 나서 나머지 선지도 터는 것도 터는 거예요. 아시겠죠?